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3학5반 같은 경우는 반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민세정 선생님이시고 지금도 같이 수업을 들어가고 계세요. 같이. 그래서 김혜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는 그 7페이지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7페이지 보면 되고. 시험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건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시험 범위가 많다는 거는 뭐 하도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그냥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화성구의 시험 범위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설명 오셨을 때. 화성구의 시험 범위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문제 보세요. 문제 보세요. 문제. 이 지문 있죠, 지문. 이 지문의 개수 하나가 지문의 개수예요. 그럼 이게 세마고등학교 몇 개가 있냐면 180개예요. 이런 지문의 개수가, 시험 범위가.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착각했던 게 화성고가 130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85개예요. 네, 작년에 2배가 더 차이가 나요. 네, 세마고가. 시험 난이도는 어떠냐? 작년에 화성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23명이었습니다. 100점이. 세마고 2명이었어요. 그럼 세마고 애들이 화성고 애들보다 더 띨띨해서 그러냐? 절대 아닙니다. 시험이 너무 많고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웠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게 대충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런 기조가 연결이 될 거예요. 이어질 거예요 아마. 이거보다 적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얘네 교과서 안 써요. 교과서 주는데 교과서 안 써요. 네, 그 집에 한 번도 안 볼 거예요 아마. 네, 집에서 옆에 뭐 라면 받침대나 이런 걸로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그 문제 구성은 이제 20문제가 객관식 문제고 서식 문제 6문제인데 세마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이거 보시면 그 객관식 문제가 어디까지 있냐면은 5페이지까지 있거든요. 객관식 문제가. 저한테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여기 아이가 있는데 있으니까 다 알겠지만 그냥 수능형 문제예요. 수능형 문제예요 이게 그냥. 예.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능형 문제예요 다.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거기 지금 부교재가 이거 수특라이트라는 부교재 있잖아요. 이걸 보시면 수특라이트라는 부교재가 원래 재작년에 안 썼었어요. 재작년에는 그 밑에 있는 모의고사만 썼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지금 2학년에서 3학년을 올라가는 애들이 재작년 애들이거든요. 걔네들 때에는 모의고사만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채 100개가 안 됐어요. 한 90개 정도? 근데 지금 얘네들, 그러니까 작년 애들 있죠.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애들, 얘네보다 한 기수 선배들 있잖아요. 걔네들부터 부교재 수특라이트를 추가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게 70개에서 더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70개라고 되는데 아까 18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더 많아요 원래. 200개 정도예요. 근데 왜 나머지는 줄였냐면은 쓸데없는 지문들이 있거든요. 나 하나도 안 어려운 지문들 그런 거 제가 그런 안 해요 아예.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그런 거 지우면은 170개에서 180개가 돼요. 해야 될 것들이. 예. 근데 얘가 추가가 됐는데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 모의고사는 그냥 딱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모의고사예요. 예. 수특 라이트가 2학년 한 2학기 정도 문제집이에요. 네. 근데 1학기 때에는 3월달 모의고사가 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7년, 18년, 19년 그다음 3월달 모의고사 나오고 작년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11월 모의고사를 추가시키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원래는 1학기 1학년 때 3월달 것만 봐요 딱. 그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6월달 걸 보고 2학기 들어가면 9월달 걸 보고 11월달 거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왜냐면 1, 2학년에 모의고사를 3, 6, 9, 11을 보니까 하나씩 나눠서 딱딱딱딱 보는데 작년에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이제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뭐냐면 지금 1학년 애들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네. 작년에 국제고에서 한 분이 넘어가셨어요. 세막으로.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저는 그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범위가 늘어나고 애들이 그 선생님 진짜 싫어했거든요. 네. 맨날 막 시험 문제 어렵게만 내고 막 그런다고. 근데 그 선생님이 3학년으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1학년에 없대요. 아 저는 그거 너무 좋아요 지금. 그 선생님 진짜 문제 진짜 그 선생님 저는 그 선생님 별로 안 싫거든요.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얘기만 들어서 싫어요 그냥. 왜 애들 너무 괴롭히니까.
제 입장에서는 애들 너무 괴롭히면 저는 싫잖아요. 애들이. 저는 애들 편이니까 어차피.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3학년으로 가셨는데 또 다른 강자가 오지 않는 이상 네. 아마 그 선생님이 가셨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까다로울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시험 범위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3문제였고 주관식이 1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그냥 애들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문제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들은 다 알아요 지금. 네. 많이 풀어본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을 보시면 그 4번 문제 같은 거 보실래요? 4번 문제. 그러니까 서술형 제가 7페이지에 4번 문제를 보시면 얘도 문법 문제예요. 서술형에서 나왔던 문법 문제. 그러니까 얘는 뭐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치는 거, 그러니까 틀린 거 찾으면은 1점. 고치기까지 하면 또 1점을 줘요. 네, 이게 이제 서술형에서 나오는 문법 문제 스타일. 문제의 형태는 같으나 배점도 다르고 해야 될 게 달라요. 그러니까 틀린 것만 찾으면 안 돼요. 고칠 수까지 있어야지 점수를 다 줍니다. 풀로.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이들이 좀 약간 어려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어려워하는 문제는 그 서술형 5번 같은 거 있잖아요. 빈칸에다 채우는 거 있죠. 예, 채우는 거. 근데 이게 이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시험 범위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선생님들이 약간 친절함을 베푸신 건데, 거기 밑에 보시면 보기에 단어 배열 있죠. 이것도 안 줬어요. 원래는 시험 범위가 80개의 시절에는 80개일 때 100개의 시절에는 이걸 아예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주면은 할만합니다. 공부 열심히 했으면. 예.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될 게 뭐냐면 지문 외우는 거. 그건 시도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예. 너무 많아서 시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 하는 수업 잘 듣고 내용 이해한 다음에 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 예측 듣고 과제 주면은 그거 많이 하는 게 최고예요. 예. 외워서 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얘네 학교가 외국어 고등학교도 아니고 영어만 하지 않잖아요. 그게 제일 아이러니죠. 외고가 아닌데 이 동네에서 영어 시험 제일 어려워요. 국제고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힘들어해요. 예.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좌절감을 느끼죠. 아마 인생 첫 좌절감을 느끼죠. 진짜로. 예. 정말로.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저는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게 이제 아이들이 아까 그 정정래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제 딱 2가지 체제로 굳혀졌잖아요. 얘네 1학년 애들이. 하나가 뭐냐면은 수시인데 지금 수시는 전부 다 학종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가. 지금 교과 위주로 재편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당연히 정시니까 수능 위주잖아요. 그러면 교과 위주로 재편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해져요.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거 많이 필요 없죠. 상장 필요 없죠. 대회 나가서 할 거. 그다음에 봉사활동 필요 없죠. 그다음에 독서 목록도 학책 제목만 쓰게 돼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 다 필요 없어요. 그럼 딱 중요한 게 교사 추천서도 필요 없지, 자소서도 다 필요 없어요. 그건 학종이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바뀐 거는 교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교과가 뭔지 아시죠? 그냥 내신 성적이에요. 네. 이거를 뭐라고 하냐? 정량평가라고 하잖아요. 네. 숫자만 보고서. 옛날에 학종이었을 때는 정성평가예요. 숫자도 숫자지만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내용을 보는 거죠. 근데 수능이 대표적인 정량평가잖아요. 숫자라만 보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세마고 애들한테는 이게 땡큐예요. 세마고 애들한테는. 세마고 애들한테 왜 땡큐냐면 애들이 약간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세마고 애들이. 어떤 특징이냐면 성적이 좋은데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엄청나게 열심히 안 챙겨요. 의외로. 네. 그러니까 얘네는 선비 같은 애들이에요. 난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하면 된다 이런 느낌의 애들이에요. 근데 이게 여타 다른 학교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예를 들어서 반송나 이런 학교에서는 되게 그걸 꾸미려고 하거든요. 학생부를 되게 화려하게.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워낙 빡세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게 생각할 엄두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공부로 승부를 보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게 정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좀 안 되더라도 어차피 이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세마고는 진짜 좋은 학교인 게 뭐냐면 나중에 입시를 준비할 때, 제가 말하는 입시는 뭐냐면은 수시도 되고 정시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양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여고 공부하다 보면은
수능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건 뭐냐면 지금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뭐냐면 내신 성적이 안 나왔다고 선생님 저는 이건 안 하고 그냥 이거 준비할래요. 이런 애들 있죠. 이거 안 하면 이것도 준비 안 해요. 어차피.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거 준비가 가능하고 이걸 또 공부를 하면 이거 준비가 가능하니까. 왜냐? 외부 지문이 나오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26문제가 나왔는데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외부 지문이 몇 문제가 나왔냐면 9문제가 나왔어요. 네. 그 어떤 애가 제가 이제 전화를 하면서 어떤 여자였는데 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러려면은 시험 범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26문제 중에서 9문제가 외부 지문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못 본 지문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시험 범위 외의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하냐고 시험 범위를. 그런데 저한테 그런 걸 토로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외부 지문은 사실은 시험 범위 있는 게 아니라 익숙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본인이 개인기로 풀어야 돼요. 예. 본인 개인기로 풀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세마고 아이들이 저한테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크게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세마고 반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최상위 반이 하나가 있어요. 최상위 반에서 수업을 듣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세마고 반에서 수업을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게 꼭 어머님들이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거 나중에도 꼭 도움이 됩니다. 꼭 나중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1학년 1학기 시험 있잖아요. 2번 있죠. 중간이랑 기말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모든 학교가 시험 어려운 학교는 다 마찬가지인데 이건 1학년 때 1학기 들어가가지고 중간고사 기간에 그 공부한 걸로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이전에 얼마나 쌓아놓냐에 대한 평가예요. 사실은. 너무 짧아요. 네. 야, 너 중간고사 때 내신 공부 얼마나 했냐? 아랑아. 한 2주 했냐? 맞지? 2주 했지. 2주 하잖아요. 그럼 시험 잘 본단 말이에요. 택도 없어요. 네. 중학교 때 생각해가지고 한 그러면 4주 정도 하면 되겠지. 더블로 하니까 택도 없어요. 네. 네. 택도 없어요. 거의 세마고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얘네도 그랬고 지금 3학년들도 그렇고 2학년들도 그러는데 정말 그러니까 방학 동안 빼고는 거의 1년 내내 내신만 공부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걸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내신만 공부하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2주만 공부하는 거죠. 3주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내신 점수를 잘 딸 수도 있잖아요. 반면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내신 공부는 내신 때는 그냥 딱 하고 나머지는 내가 목표가 세마고든 뭐가 됐든지 간에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은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내신 공부만 해가지고 내신 시험 잘 봐가지고 젊다는 애들은 세마고 시험 절대 못 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네. 이게 거의 모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얘네들이 시험 잘 보기까지 시험이 몇 번이 필요하면 3번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1학년 기말 때 가서 잘해요. 기반이 안 닦여 있는 애들은. 네. 그거를 시험 공부하면서 닦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닦아놓은 애들은 처음 시험부터 잘 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게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세마고들 계속 봐왔으니까 저한테 수업을 듣는 애 중에서 세마고가 1등급이 몇 명이 나오냐면은 12명 나오거든요. 12명이 나오거든요. 세마고 1등급이 11명에서 12명 나와요. 이제 뭐 어머님들 여기 계시니까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저한테 이미 수업 듣는 애 중에서 3명 정도가 확정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네. 시험 아직 안 봤잖아요. 근데 알 수 있어요. 네. 그간에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저한테 배웠던 아이들이 제가 내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을 봐가지고 실제 그 데이터 간에 이걸 생각해 보면은 한 3명 정도가 확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된 애들이냐면 똑같아요. 그냥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한 애들이더라고요. 제가 다 물어보죠. 제가 어머니들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 아이들한테 백그라운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다 잘 봐요. 이거는 누구 탓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얼마만큼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세마고를 갔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시험을 다 잘 볼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왜냐면 그 준비 과정에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이 나중에 잘 보기까지가 딱 3번의 시험이 필요해요. 네. 그거를 봐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3학년 수업을 듣는 아이인데 저한테 1학년 때 3월 달부터 들어왔거든요. 1학년 때 내신 딱 그때부터 들어왔어요. 겨울방학 때 수업을 안 듣지 않고 얘 첫 시험에서 50점 맞았어요. 네. 6등급. 포기 안 했어요. 근데 다행히 포기 안 하면 되거든요. 10점씩 올렸습니다. 딱 10점씩 시험마다. 그러니까 50, 60, 70, 80. 그 다음에 2학년 때 본 시험에서는 겨울방학 때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했거든요. 여자애였는데 100, 98, 100 나왔어요. 2학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이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쌓아넣냐 안 쌓아넣냐의 차이예요. 세마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1학기 때 좀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들이 엄청 충격을 받아요. 한 번도 못 받아본 점수 받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맨날 90점 100점 맞다가 50점 맞아보세요. 충격이 어떨는지. 예. 그럼 나만 바보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마고 애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아이들이 이런 걸 겪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시험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 예.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왜냐하면 입시는 지금 이 두 축이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 그것도 다 정량평가라는 두 축이기 때문에. 세마고는 내신 공부를 준비하는 게 당연히 수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 공부에서 나오는 아까 그 외부 지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수능형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면 당연히 내신에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1년 내내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진짜로 포기하지 않고. 네. 포기만 항상 얘기해요. 포기만 하지 말라고. 제발 포기만 하지 말라고. 네. 그러면은 아마 잘 됩니다. 이거는 그 이제 시험은 어차피 이거 제가 저한테 수업 듣는 아이들은 제가 이거 풀려볼 거거든요. 이거 풀지 마 그러니까 알았어? 집에 가가지고 보아두면 되는데 풀지는 아니 왜냐면 같이 아이들이랑 풀어보려고 해요. 시간 정해놓고. 왜냐면 그게 가장 정확하게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제가 한 3월 첫째 주 정도에 이제 내신 한 3월 둘째 주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3월 첫째 주 정도에 애들한테 풀어볼 거예요. 시간 재놓고 50분 동안 시간 재놓고. 근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목적 자체가 내신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걸 공부한 다음에 본 시험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얘네들한테는 지금 그냥 다 처음으로 보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술형 같은 거는 사실은 되게 힘들죠. 예. 근데도 아마 70점씩 맞는 애들이 있어요. 이때 평균 점수가 51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애들의 평균 점수가 51점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봤는데도 한 70점씩 많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아이들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준비의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좀 많이 준비를 해놨다면은 이거를 공부를 안 했어도 그냥 자기가 그냥 개인기로 잘 보는 거고. 예. 그만큼 이제 그 준비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그 정확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거 보실래요?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그 제가 그 적중한 내용들이에요. 문제를. 이게 지금 26문제 중에서 이게 26문제 중에 작년 중간고사 때 저희가 아이들한테 과제를 내준 것들 중에서 아니면 과제를 내주거나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적중된 문제들입니다. 26문제 중에서 14문제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네. 근데 좀 제가 죄송한 게 세마고가 제일 적었어요. 네. 제가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정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29문제 중에서 23문제. 네. 국제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문제 중에서 15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제일 적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마음속으로 좀 부담을 갖고 있어요, 지금.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올해는. 네. 그래서 제가 뭐 14문제 이상으로 더 적중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면요. 문제를 적중시킨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제를 한번 본 문제들이니까 이 문제들은 빨리 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솔직히 공부 좀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1, 2, 3등급 애들 있잖아요. 1에서 한 3등급까지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객관식은 다 비슷해요. 진짜 객관식은 다 비슷해요. 정말로. 그 1, 2, 3등급 차이가 뭐냐면 서술형이거든요. 그러면 1, 2, 3등급 맞는 중에서 이제 만약에 점수가 좀 확 뛰려면 서술형을 해야 되는데 객관식 문제에서 만약에 내가 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답을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시간이 세이브가 되죠. 그럼 어디다가 투입하는 거예요? 서술형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서술형 할 때는. 예. 왜냐면 객관식 문제가 아니니까. 찍을 수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적중 문제들을 많이 아이들이 이제 접하게 되면은 그런 효과가 있죠. 근데 이거 적중된 거 모르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네, 저는 때도 속이 터지죠. 때려주고 싶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열심히만 하면 잘 믿고 열심히만 따라와 주면은 네,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잘 하더라고요. 잘 보더라고요, 시험을. 제가 이제 썰마고 애들 계속 이제 다루다 보니까, 그다음에 성적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니 시험을 계속 보다 보니까 두 가지예요. 성실하고, 예, 그다음에 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은, 예, 준비가 좀 안 돼 있더라도 결국엔 잘 되게 됩니다. 예, 준비가 잘 돼 있다면은 처음부터 잘 보게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네. 어쨌든 아마 다음에 이제 제가 어머님들을 만나 뵙게 될 때는 이제 그리고 어머니 이거 이따가 이거 다시 이제 주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뒤에 보시면은 그 저작권이라고 써 있어요. 저작권. 요게 학교에 걸리면은 벌금 내더라고요. 네.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다른 저쪽에서 그 용인 외대부고인가? 네, 거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벌금 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따가 어차피 제가 애들한테 줄 거니까. 네, 요거는 이따가 좀 이렇게 주고 가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뺏는 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네네네 나중에 주고 가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마 다음에 어머님들 만나 뵐 때는 이제 1학 중간고사 끝나면 된 다음에 중간고사 분석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그때 아주 다들 밝은 얼굴로 만나 뵙기를 네 소망합니다. 진짜로. 네.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네, 좋은 성적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되거든요. 네. 두 개가 있어요. 지금요? 예. 왜냐하면 왜 바꿨냐면 제가 10시에 하게 되면은 수학이랑 국어까지 해가지고 1분도 쉴 시간이 없더라고요. 애들이 연강을 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10시에서 1시 하고 1시에서 4시 하고 4시에서 7시 수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영어, 수학, 국어인가 그래요. 그럼 제가 만약에 아침에 3시 30분을 좀 일찍 앞으로 안 땡기면은 그러니까 1분도 시간이 안 더라고요. 애들이 뭐 먹고라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학원 측에서 저야 이때 하면 좋죠. 왜냐면 애들도 좋죠. 왜냐면 애들이 아침에 좀 힘들거든요. 일어나기가. 예, 힘들어하거든요. 중간에 있는 시간대는 안 변하는데 얘가 아침에 조금 약간 연강이 돼버리면은 네. 아이들이 시간이 하나도 없다고 학원 쪽에서 좀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30분을 땡겼습니다. 네, 내신을 하게 될 때. 네, 반이 2개예요. 네, 그래서 9시 아침 반이 하나 있고 지금 이제 최상위 반을 하는 시간대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시요. 12시 맞아요. 네, 지금 그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제한이 좀 풀렸잖아요. 거리두기. 원래는 1시에서 4시였는데 거리두기가 때문에 9시까지 학원을 못 해가지고 12시에서 3시까지 바꿨거든요. 9시까지밖에 수업을 못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거리두기가 좀 풀려가지고 1시에서 4시로 그렇게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또 왜냐면 또 거리두기를 격상시켜 버리면은 또 9시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0시까지 할 수 있을 때 스케줄이 1시 4시였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9시까지밖에 못하면 앞 시간 1시간 또 땡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2시에서 3시인데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 3시인데 1시에서 4시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그 거리두기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격상 여부에 따라서 네네네.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앞쪽에서 수업을 듣고 온 애들도 있더라고요. 어디 다른 학원 이런 데서.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도 뭐 그거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만 뭐 없고 지금 거기에는 1시 4시로 돼 있죠. 일단은 그게 맞아요. 그러면 네네네. 일단은 아침에 하는 반은 9시 반이 맞고요. 네네. 네네 선택을 네네네. 9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하든지 아니면 1시 반에서 4시까지 하든지 네.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같아요. 4시는 똑같아요. 지금은 달라요. 네. 지금은 최상위 반 하는 애들은 좀 더 어려운 걸 해요. 네. 그죠. 3월 달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번 주까지만 하고 최상위 반 애들은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3월 달부터는 이제 그죠. 이제 학교별로 나눠줘야 되니까 세마고 시험을 좀 대비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세마고 시험 다 똑같잖아요, 어차피. 봐야 되는 시험이 똑같잖아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 반이 차이가 내신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방학 때가 되면은 또 좀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방학 때가 되면은 왜냐면은 그때는 다시 최상위 반을 운영하게 되거든요.
내신 준비 안 할 때요. 네네. 그때는 또 차이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이거는 어머님들도 약간 현실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세마고를 갔다고 해서 애들 실력이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차이가 있어요. 분명. 네. 근데 그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해요. 세마고 애들 잘하는데 그 안에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능을 준비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신을 준비 안 할 때는 그냥 영어 수능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때는 차이를 둘 수밖에 없어요. 네네. 다 똑같이 못합니다. 그때는. 네. 왜냐면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을 또 각자 맞춰서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거기는 차이가 있고 내신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1년 내내 내신이에요. 1학년은 방학 때 빼고는요. 네. 시험 범위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제가 좀 끝내달라고 요청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 여기 이쪽에 있거든요. 네, 물어보셔도 되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 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